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간 9월 4일 미 공군이 상당히 솔직하게 6세대 전투기 개발, NGAD 개발을 사실상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발표를 한 셈이 됐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는데 흐름과 경향을 보면 중국의 공군 투자는 완전히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KF-21 진화형 기체, 유무인 합동 이 컨셉은 이거 맞았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거기에 몰빵을 한 지가 이제 한 8년 되잖아요. 그게 맞았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더 워존이죠. 예, 미국 군사 매체죠.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은 육군부, 공군부 그런 게 있어요. 예, Ministry of Air Force 이런 게 있습니다. 미 공군부에서 공군부 그 담당 차관이죠. 네, 담당 차관입니다. 차관보. 6세대 전투기 NGAD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국방 뉴스 컨퍼런스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까지와 달리 미 공군부 방위사업 기술 물류 담당 차관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공군에서 무슨 물건을 사들일지 결정하는 최종 실무 결정자입니다. 앤드루 헌터가 미 공군 참모차장 제임스 슬라이프와 함께 사실상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공군부 방위사업 책임자의 발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인데 이제 핵심적인 건 전투기 단품이 아니라 공군 전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어떤 단일 플랫폼이든 그 자체로서 공군력의 우위를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공군력 전체로서 우위가 있냐 없냐 봐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이 담당, 그러니까 이 방위사업 담당 총책인데 실무 총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취소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는 당연히 이걸 봤죠. 프랑스는 이제 라팔 이런 거를 많이 팔고 있는 나라니까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유럽, 일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도 취소해야 한다. 메타 디펜스 9월 5일자입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거죠.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미국 공군이 NGAD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슬라이프 공군 참모차장, 아까 그 기자회견한 사람, 그 사람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2015년경 NGAD를 구상하기 시작했을 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능들이 이미 가능해졌고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 기사의 제목이 그거죠.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NGAD가 군사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네, 그런 뜻의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여름 불과 3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까지만 해도 2030년까지 미국 그 6세대 전투기 나온다. 미 공군에 NGAD 나온다. 이렇게 쫙 그 이야기가 돌았고 NGAD를 이제 그 발주받는 회사가 롱마가 될 거냐, 노스롭 그루만이 될 거냐, 보잉이 될 거냐, 그 두 개 살아남았죠. 그때 롱마하고 노스롭 그루만이 살아남았나 그래요. 그 중에 어느 게 될 거냐, 이런 얘기 쫙 돌고 그랬었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NGAD의 앞길이 훤했죠.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이 느닷없이 이런 발언을 해요. 한 대에 2억 달러씩 하는 전투기를 꼭 갖춰야 될까? 그게 공군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데이비드 엘빈 공군 참모총장이 런던에서 열린 GASC 컨퍼런스, 이게 뭐냐면 글로벌 항공우주 참모 컨퍼런스예요. 글로벌 에어로스페이스 에어 앤드 스페이스 치프 컨퍼런스인가 그래요.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토 쪽의 그 참모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거 한번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유연하고 변주 가능한 경제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전자를 공유하는 시스템들, 모듈들을 여러 플랫폼에 적용한다. 이게 이제 이게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엘빈 총장이 그때 런던에서 발표할 때 사용했던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도둑질해 온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거다 그러면은 그 에이사 레이더가 유전자가 동일한 게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헬기에도 들어가고 뭐 4.5세대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수송기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동일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변주돼 가지고 여러 종류의 플랫폼에 적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이 항공기들이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또 항공기들의 그 기대 수명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40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빨라져 가지고 한 15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 같으면 15년이면은 1년에 뭐 많이 잡아서 뭐 200시간, 300시간 잡았을 때 15년이면은 그 한 3,000시간, 뭐 많이 잡으면 한 4,000시간 날면 되죠. 근데 지금 전투기들은 8,000시간, 10,000시간 수명이잖아요. 수명 주기가. 내구성을 그렇게까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빨리빨리 변주하고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엘빈의 얘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7월 말이었습니다. 7월 말에 또 엘빈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한다. 패러다임부터 다시 연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야전에 있는 군인의 발언이잖아요. 참모 총장이니까. 그럼 조직으로 보면 이게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미 공군부 Ministry of Air Force의 그 담당 방위사업 담당 총책임자, 구매 담당 총책임자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9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루 헌터 공군 방위사업 담당 차관보가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취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듣도 보도 못했던 공중 드론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같은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임스 슬라이프 참모총장이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개발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수송기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죠. 예, 그게 래피드 드래곤 아닙니까? 예전 B-29 폭격기에서 낙하산 부대를 강화시켰던 그런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의 어떤 기체가 있었을 때 이 기체가 과연 수송기인지 폭격기인지 전투기인지 헷갈려요. 이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도 아니죠. 뭐 하루 전이죠. 사실은 우리랑 날짜선이 다르니까. 현지 시간 9월 4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슬라이프 공군 참모 차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 공군이 어쩌면 한국보다 8년 늦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기술이 8년 늦었다가 아니라 입장이 여기는 뭐 힘이 넘치고 돈이 넘치는 데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하는 미 공군에서 요즘 나오는 단어들의 키워드들을 보면 변주 진화형이에요. built to adapt. 여러 가지 용도로 변주될 수 있는, 적응될 수 있는. 그 다음에 flexible, 유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주시키는 연속 개발이다. iterative development. 그 다음에 유무인 합동, mumpt 이런 얘기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변주 진화형 KF-21이네. 연속 개발 KF-21이네. 블록 1, 블록 2, 전자전기 블록 3, 뭐 KF-21이네. 유무인 합동 KF-21 처음부터 그렇게 표방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2016년 KF-21 하면서 그때부터 표방을 한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좀 뻐기면서 말하면 우리가 한 8년 앞섰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미국은 힘이 넘치고 이제 뿌리가 깊으니까 미국은 2015년, 16년 우리가 KF-21을 이 길로 모를 때 미국은 그 무렵에 NGAD 초고가, 초고기능 뭐 한 대 2억 달러 이상 나가는 3억 달러 나가는 그런 휘황찬란한 6세대 전투기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야 NGAD를 취소하고 우리식으로 기분 좋게 표현을 하면 KF-21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로퍼 디벨롭먼트라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트럼프 때의 국방차관이 말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수학자 출신 로퍼라고. 네. 그러면 이 KF-21을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았던 3인방이 야 이거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케이스냐. 그 3인방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실장 그리고 그 당시에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입니다. 세 분 다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예.
찍혀가지고 예. 최 총장도 뭐 이상한 데서 찍혀가지고 공관장 갑질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네. KF-21의 저주지. 예. 그래가지고 뭐 상지대인가 무슨 그 군사학 한다는 최머시기 교수 이런 사람은 나오면 뻑하면은 KF-21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하셔서 참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3인방은 이 사람들이요. 예, 박김초입니다. 3인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잘 정립된 어떤 이론이 딱 짜여져 갖고 이 같은 진화형, 그 다음에 유무인 합동, 연속 개발 이런 개발 전략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이게 소 뒷걸음에 쥐를 잡은 케이스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소 뒷걸음에 쥐 잡는다. 소디쥐. 이게 한국에서 아주 그 가끔씩 잘 나타나요. 상습적으로 이 소디쥐 뒷걸음에 쥐 잡는 민족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이거가 이제 소 뒷걸음에 쥐 잡는다. 이게 결국 뭐냐? 아니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배경과 뿌리를 설명하기 힘든데 아무튼 판단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직관적인 통찰이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이제 이러한 소디쥐 만루 홈런 친 사람은 예, 우남 이승만과 예, 박정희죠. 우남 이승만은 왜 그 판단 내렸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왜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튀어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박정희도 좀 그렇죠. 왜 그런 판단 내렸는지 알만해. 그 사람 아주 그 영민한 사람이고 그 일본 육사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뭐 남노당 운동도 해서 죽을 뻔도 하고 개심해서 6.25에 잘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병참 담당해서 잘 하고 그런 그 폭넓은 굉장히 인생 그 신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통찰이 있을 거다.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 통찰도 정도 것이지. 왜 그런 시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리더십에.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좀 그게 있어요. 소디지 리더십이 있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발생이 그 등장이. 그리고 뭐 똑같죠. 기업가라든지 전문직, 현장 일꾼, 국민들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게 그 어떤 때를 만나면은 왜 그런 힘을 발휘하는지 배경이 설명이 안 되는 괴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습적으로 소디지를 잘하는 그런 민족 아니냐 이런 국뽕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죠. 이 미국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NGAD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취소할 지경까지 지금 어떤 기술 발전이나 전체 여건의 변화가 극심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취소했을 때는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공군력의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세기 공군력의 모델. 네. 이거를 보면 이거를 진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서방에서 최소한 뭐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서방에서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한국의 기술이 남보다 특이해서 그걸 추진할 능력이 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조업 기반 기술이라기보다 제조업 기반이 골고루 있으니까 남들보다 추진하는데 시간과 돈이 훨씬 덜 들죠. 전화 한 통이면 서로 연락이 되고 코디가 되니까. 아무튼 미국과 한국뿐인데 다른 서방 선진국들은 이게 너무 뭐 험난한 길이어가지고 이런 거까지 안 하죠. 이런 것까지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21세기 공군력을 이제 미 국방부 용어를 쓰면 합동 이거 잘못 썼습니다. 합동 전 영역입니다. 적 영역이 아니라 합동 전 영역. 그러니까 joint all domain이에요. 이젠 다영역이라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전 영역. 아유 발음 힘드네. 예. 합동 전 영역. 예. joint all domain. 그러니까 합동이라 그러면 육해공을 뜻하죠. 육해공 우주, 뭐 사이버 이거 다 힘 모으는 걸 합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동 참모 본부 이렇게 되는 거죠. 합동 전연역 전력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미 국방부의 철학인데
그 철학의 핵심이 21세기 공군력이죠. 전 영역을 다 아우르려면 우주랑 공중에 뭐가 잘 떠서 다녀야 되잖아. 네. 한 8가지 저는 꼽아봤어요. 전 영역, all domain, 우주 기반 추적 타겟팅. 이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나 탄도미사일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뭐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딱 위성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쫙 추정해서 자동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 있는 모든 걸 다 추적 타겟팅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전 영역 우주 기반 추적 타겟팅, Space Based Tracking and Targeting (SBTT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형 유인 전투기, 이게 KF-21이 이 테이프를 끄는 최초의 전투기죠. Adaptable Fighter.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슈퍼 세이버요. 세이버가 아니라 슈퍼 세이버. 네. 그 슈퍼 세이버와 및 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이 진화형 유인 전투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한 60여 년 전 일이죠. 60여 년 전.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인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통신 지휘 통제기. ISRTN은 이제 주로 많이 쓰니까 제가 네.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통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제 지휘 통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커맨드 컨트롤이 붙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 영역 초연결 네트워크. 우주에서부터 잠수함까지 다 연결되는 초연결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합동 전투 드론. 예. 그러니까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예.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통신 공중 드론. 그러니까 아까와 달리 지휘 통제만 빠진 거죠. 예. Unmanned ISRTN. 그 다음에 이제 공중발사 미사일 풀 세트. 이건 제가 여러 번 해서 여기서만 잠깐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대공. 그 다음에 우리 철룡 지금 개발하는 것처럼 공대지. 그다음 철룡을 변형시키면은 공대함. 그 다음에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그 앞에 이제 레이더를 물고 들어가는 시커를 탐색기를 달면 추적기를 달면 그 이제 공대방. 그러니까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런 초음속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앞에 그 시커만 바꿔서 범용 초음속 이렇게 해서 한 5종류, 5개 패밀리입니다. 그 안에 또 여러 가지가 나뉘죠. 공대공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티어 같은 중거리, IM-9X 같은 단거리 뭐 이렇게 또 나뉘는 거죠. 이 공중발사 미사일 풀세트. 왜 그러냐면 공중 드론을 만들게 되면 그 공중 드론에 들어가는 엔진뿐 아니라 그 공중 드론에 들어가는 레이더 같은 항공 전자장비뿐 아니라 그 공중 드론에 채워넣을 무장도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공중 드론 파워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를 풀세트로 추진한다는 게 정말 이게 황새가 뱁새 쫓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해상, 공중발사, 미사일 요격, MD. 왜 그러냐면 공중으로 띄워내는 공군 자산이야말로 상대방이 그 탄도미사일이나 혹은 순항미사일 혹은 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하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려면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요새는 이제 공중발사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많죠.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전번에 한 2달 전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랑 뭐 드론이랑 순항미사일 잔뜩 쐈을 때 뭐 거의 99점 몇 프로가 다 중간에서 요격됐죠. 그때 이제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요르단 이런 데서 중간에서 그걸 요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공중 요격했고 이스라엘 영토 들어간 것들을 이제 아이언돔 같은 게 막아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미 미사일 요격도 이게 그 뭐 지상이나 해상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도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쏘는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엮여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따로 자료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공중에 미사일만 갖고 올라가는 드론 혹은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만 갖고 올라가는 드론 혹은 유인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가고 뭐 미국의 감시정찰 위성, 한국의 감시정찰 위성, 한국의 또 감시정찰 여러 가지 유인 그 공중 자산 이런 것들이 그 저기 뭐야 북한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때려요. 공중에서 요격 들어간다고요, 바로. 그 이란에서 쏜 걸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요격한 거랑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쐈을 때 서해에서 요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공군력이라는 게.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합동 전영역 전력인데 이게